2011년 10명의 대학생은 어느 한 산속의 동굴로 탐험을 떠난다. 탐험 도중 작은 문제가 생겼고 그들의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깊은 수직 구멍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미국 조지아주 북서부 깊은 산속에 자리한 앨리슨 동굴은 미국에서 12번째로 긴 동굴이자 전문 탐험가들 사이에서 탐험의 성지로 불리는 장소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판타스틱 피트라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깊은 수직 낙하 구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멍의 깊이는 무려 179m로 자유의 여신상 높이의 2배에 달하며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약 8초 후에야 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깊이와 경관에 압도된 일부 탐험가들은 이곳을 꿈의 장소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탐험가들이 앨리슨 동굴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구경을 넘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는 것에 있다. 앨리슨 동굴에는 판타스틱 피트 외에도 맨몸으로는 진입할 수 없는 여러 개의 깊은 수직 하강 구간이 존재한다. 이를 통과하려면 숙달된 로프 하강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 또한 필요하다. 결국 준비된 전문 탐험가만이 이 동굴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기술적 실력과 정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도전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12일 2명의 어린 대학생은 이 위험한 동굴로의 탐험을 계획한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랜트 라켄바흐와 마이클 피리는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깊은 신앙적 유대감을 나눈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 두 사람은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동굴 탐험 등 다양한 모험을 함께 즐기며 우정을 쌓아갔고 또 다른 탐험을 계획한다. 바로 앨리슨 동굴. 그들에게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동굴이었지만 첫 번째 수직 하강 구간인 워머피트 전까지만 탐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랜트는 이 모험의 리더이자 주최자로서 같은 학교의 동굴 경험이 있는 8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총 10명의 학생이 탐험을 위해 조지아주로 떠났다. 도착 후 하루의 휴식을 취한 이들은 다음 날 본격적인 탐사를 위해 산을 올랐다. 이때 그들의 복장은 반팔, 반바지로 가벼운 복장이었다. 이는 2월에 아직까지 추운 날씨를 고려하면 문제가 되는 복장이었지만 앨리슨 동굴에 가기 위해서는 1시간가량 등산을 해야 했고 동굴 탐험을 하다 보면 금방 체온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두꺼운 옷보다는 가벼운 옷을 선호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이 탐험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동굴 입구에 도착한 이들은 사람 한 명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동굴 내부의 온도는 평균 10도 정도로 쌀쌀했지만 등산으로 이미 몸의 열기는 올라갔기에 그다지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탐험을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을 무렵 그들은 이번 탐험의 목적지인 워머피트에 도착하였다. 피트를 구경하면서 잠시 휴식을 가진 그들은 몸의 활동이 멈추자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때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워머피트 아래로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자 이 모험의 주최자인 그랜트는 리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했고 아래로 내려가 가방을 회수하겠다고 자원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지만 몇 번의 탐험을 통해 자신감이 차 있었던 그는 이미 내려갈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게다가 워머피트는 여러 개의 수직 하강 구간 중에서도 가장 얕은 38m 깊이로 다른 구간에 비하면 난이도가 낮은 편임은 확실했다. 그랜트는 로프를 고정한 뒤 자신의 하네스에 줄을 연결하고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막상 줄에 몸을 맡기자 워머피트의 높이는 생각보다 무섭게 느껴졌다. 사실상 아파트 13층 정도의 높이였기 때문에 이는 체감상 낮은 높이는 절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랜트는 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하강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곧 그는 워머피트의 중간에 있는 폭포와 마주하게 된다. 가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했고 그랜트는 이 구간을 빠르게 통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폭포수가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2월의 동굴 속 폭포수의 온도는 5도 이하로 이것은 한겨울에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그랜트는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몇 분만 노출되어도 심각한 저체온증을 불러올 수 있었다.
당황한 그는 폭포수를 어떻게든 피해보려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하지만 큰 움직임으로 인해 로프가 꼬이기 시작했다. 패닉이 온 그는 어떻게든 꼬인 줄을 풀어보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로프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랜트는 얼음장 같은 폭포수 아래에서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몸의 체온은 빠르게 내려갔고 주위는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밀려왔다. 위에 있던 마이클은 그랜트와의 대화가 끊기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했다. 친구를 계속해서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몇 분 뒤 아래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왔고 마이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하강했다. 그랜트에게 도착한 마이클은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깨달았다. 그랜트는 극심한 떨림을 보였고 움직임은 거의 없었으며 말조차도 가까스로 어눌하게 이어나가고 있었다. 이는 이미 치명적인 저체온증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고 시간이 없었다. 마이클은 급히 그랜트를 감싸고 있던 줄을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프는 생각보다 심하게 엉켜 있었고 매듭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조급해진 그는 자세를 바꿔가며 어떻게든 줄을 풀어보려 했지만 차가운 폭포수가 계속해서 내려치는 탓에 더 이상의 구조 진행은 마이클에게도 무리였다. 결국 그는 다시 위로 올라가 구조 요청을 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랜트의 로프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마이클의 로프가 같이 얽혀버리고 말았다. 깜짝 놀란 그는 자신의 로프를 풀어보려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꼬임이 시작된 지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마이클 역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마이클의 비명을 들은 학생들은 일부는 동굴에 남아 그들과 소통을 유지하려 했고 일부는 구조 요청을 위해 동굴 밖을 빠져나갔다. 가벼운 탐험이라 생각했던 그들은 휴대폰마저 차량에 두고 온 탓에 구조 요청을 위해선 산 아래 주차된 차량까지 다시 내려가야 했다. 차량에 도착한 학생들은 곧바로 구조 요청을 했고 구조대는 1시간 만에 동굴로 도착했다. 그랜트와 마이클과 소통하던 학생들은 30분 전부터 그들과의 소통이 끊겼다고 보고했다. 구조팀은 즉시 로프를 새로 설치하고 워머피트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2011년 2월 12일 오후 3시 30분 그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마이클과 그랜트의 생명 없는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복잡하게 엉킨 로프를 푸는 것은 구조대에게도 어려운 작업이었다. 구조 작업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을 로프에서 풀어내고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들은 5도 이하의 차가운 폭포수에 장시간 노출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복장, 차가운 폭포수,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애초에 이 동굴은 그들과 맞지 않았다. 앨리슨 동굴은 숙련된 전문 탐험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매우 높은 난이도의 동굴이다. 그랜트와 마이클은 동굴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비상상황 시 위기대처 능력이나 로프를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랜트가 내려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 모험의 주체자이자 그들의 리더였다. 팀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아마도 리더로서의 책임감 혹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판단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사망 이후 동굴 앞에는 새로운 경고판이 붙었고 이 동굴은 탐험가 모두에게 경고한다.